반갑습니다. 스마트 채널의 라이언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터틀의 방식입니다. 이 사진의 가운데 분이 리처드 데니스고요. 왼쪽 분이 빌 에크하르트네요. 터틀 프로그램은 트레이딩의 거물 리처드 데니스와 친구 빌 에크하르트가 트레이딩에 대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딩 능력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님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하다가 트레이더 훈련 프로그램이 탄생한 거죠. 이와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트레이딩에는 분석과 더불어 감정, 판단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감정을 억제하고 기계적 시스템에 의한 트레이딩만 하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와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책에 나오는 감정적 부분과 시스템 부분에 대해 고찰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본 감정은 4가지입니다. 희망, 걱정, 탐욕, 그리고 절망이죠.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요. 이러한 감정들 이외에도 우리의 정신은 인지적 편향을 일으키는데요. 대부분 원시시대의 생존을 위해 얻어진 본능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손실회피는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100를 벌지 못하는 것보다 $100를 잃는 것을 훨씬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합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죠. 매몰 비용 효과는 장래에 지출할 수도 있는 비용보다 이미 지출한 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지수가 하락해 손절가에 도달했을 때 손절본 금액을 아까워하며 투자금을 회복시킬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세 추종과 역추세가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추세 추종 매매에서의 예입니다. 처분 효과는 현재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급급해하는 반면 손실은 방치하는 경향입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주식은 팔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한 주식은 보유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이 또한 장기 투자와 트레이딩에서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즉 트레이딩 하다가 강제 장기 투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과 편향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당시의 결정의 질보다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시스템을 잘 구축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연속해서 손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상황에서 트레이더는 자신의 시스템을 의심하게 되죠. 이 의심병이 결과 편향입니다. 최신 편향은 과거의 자료나 경험보다 최근 자료나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입니다. 바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나스닥의 성공이 최신 편향의 좋은 예입니다. 2000년도 나스닥 버블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2021년도의 나스닥 지수는 과매수 구간이었음에도 어떻게 믿음이 충만했는지 최신 편향이 알려주는 거죠. 단내리기는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입니다. 작년에 고점 찍고 무섭게 떨어진 나스닥을 보면 고점 기준으로 턱없이 낮아 보이니까 계속 매수하게 되는 거죠. 밴드웨건 효과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같이 믿는 경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법칙에 대한 믿음은 극히 적은 정보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입니다. 밴드웨건 효과와 소수의 법칙은 부족한 정보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러한 감정과 인지적 편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스템 구축을 잘 해야 됩니다. 시스템 부분으로 옮겨가시죠. 터틀의 방식에서 말하는 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역시 ATR입니다. ATR은 실질 가격 변동이란 뜻으로 카지노에서의 베팅 비율, 투자에서의 변동성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의 가능성은 최대한 높이는 한편 파산 확률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포지션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가격 변동폭을 봅시다. 가격 변동폭이란 금일 고가와 금일 저가의 차이, 금일 고가와 전일 종가의 차이, 그리고 전일 종가와 금일 저가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하는 것으로 하루 단위의 최대 가격 변동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ATR이란 이러한 가격 변동폭을 일정 기간 평균 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터틀의 방식에서 주장하는 안전한 투자 방식, 즉 자본금의 1%를 곱하고 다시 ATR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나누면 안전 투자 금액이 나옵니다. 엑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수치를 살펴보면 시작가, 고가, 저가, 종가로 이루어져 있죠. 이를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들의 변동 최대값을 구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구한 변동 최대값을 다시 20일 지수 이동 평균 값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ATR 값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다시 종가로 나눠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들의 전체 평균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한배추종 QQQ의 값은 1.25%가 됩니다. 그리고 세배추종 TQQQ의 값은 3.75%가 되겠죠. 여기서 재미난 건 QQQ의 표준 편차 값이 ATR을 가격으로 나눈 값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표준 편차 값은 1.22%고요. 그리고 QQQ의 ATR을 가격으로 나눈 값은 1.25%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복잡하게 계산하는 ATR보다 한 번의 계산으로 알 수 있는 표준 편차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71년부터 계산된 ATR을 가격으로 나눈 값과 표준 편차를 비교해보면 그 유사함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ATR 값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표준 편차 값이 됩니다. 이는 사실 예견된 결과입니다. 둘 다 변동성을 수치화한 값이니까요. 그리고 안전 투자 금액에 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의 자본금이 있을 때 QQQ는 8만 달러가 안전 투자 금액이고요. TQQQ는 2만 7천 달러 정도가 안전 투자 금액이 됩니다. 다시 PPT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린 ATR을 통해 각 종목의 안전 투자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이 ATR이 표준 편차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구한 ATR과 안전 투자 금액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분산 투자의 12종목을 다시 소환합시다. 12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 어떤 비율로 분산 투자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비율을 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기준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최근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였던 NRGU와 NRGD를 위주로 구성하겠죠. 그러나 안전 투자와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TR 또는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투자금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총 자본금의 1%를 곱하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러면 하루하루의 변동폭이 정규화되어 어떤 종목이 변하든 총 자본금의 변동폭이 유사해집니다. 다만 수익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겠죠. 왜냐하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들의 변동폭이 대체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 변동폭이 큰 만큼 투자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수익률이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과 ATR을 복합으로 계산하여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당히 수익률을 높이면서 적당히 변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NRGU와 NRGD의 20에서 30%, YCS와 UNL의 15% 정도 분산 투자하겠네요. 이 부분은 개인의 성향과 성향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틀의 방식에서는 ATR을 기준으로 돌파 신호까지 판단합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옳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보조지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홈페이지에서는 이 밴드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지표로 소개합니다만 본인의 투자 방식에 맞게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수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표준 편차가 통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린저 밴드에 사용하는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규 분포는 표준 편차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2시그마일 때 그 비율은 95%를 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이 2시그마 안에 놓인다는 뜻이죠. 따라서 2시그마를 벗어나면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돌파 신호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주가 지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정확히 따르지 않습니다. 매매 시점에 대한 부분이나 통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